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협치의 길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막말 정치 논란으로 요즘 뜨거운 한 주를 보냈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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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기자 요새 문바,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복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요, 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막말 정치가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네, 정말 낡은 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낡은 잣대를 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막말에 관해서도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향한 어떻게 보면 비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당부의 목소리이기도 한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발끈한 거죠. 이제 야당에서 당연히 이제 발끈하고 나왔고요. 뭐 협치를 해도 모자를 파네. 왜 또 야당을 건드리느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요. 예. 아니 그런데 그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발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저 여기 있어요 하듯이 사이코패스.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 완전히 정치권이 정말 막말 경쟁을 벌이듯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하셨어요.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 국민 혐오를 부추기면서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이러한 얘기를 정의당을 향해서 하셨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향해서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또 발끈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먼저 발끈하고 나선 거죠. 근데 저는 정치권의 그런 막말 경쟁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발언을 정치권에 대고 직접 하신 거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센 발언하는 것이 무슨 인기를 얻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 양 얘기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먼저 얘기하신 대로 우선 첫째, 그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국회 정상화를 어쨌든 촉구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와중에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했을까? 야당을 좀 자극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실제로 특히 좌파 독재란 말에 굉장히 불쾌함이 좀 많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좌파고 지금 무슨 독재를 하고 있느냐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잣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 말하자면 종북몰이 하던 식의 잣대를 갖고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당초 표적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 대통령은 과거에 이제 뭐 그 전례를 봐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야가 대치하는 전선에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예, 그런 생각이에요. 야당이 말이죠. 요새 계속해서 막말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건 엄중히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지금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타이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 적절치 못해.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데칼코마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데칼코마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렇게 그냥 여야 간의 정쟁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막말 경쟁하지 말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수성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좌파 독재라고 하는 반복되는 규정 이를테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낙인 효과를 노리기 언술인데 이건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한국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한은 이른바 우파 정권, 우익 정권이 수립됐고 북한은 좌익 정권, 좌파 정권이 수립되어 있어서 따라서 좌파란 말은 친북이다, 종북이다라고 하는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좌파 독재다, 좌파 정부다, 좌파 정권이다라고 자꾸 규정하는 것은 종북 정권이다, 종북 정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색깔론이거든요. 그렇죠. 좌파 독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정치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청와대가 주사파에 장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종석 봐라, 제 옛날 주사파였다. 그다음에 그걸 잡은 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슨 친북 정권처럼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로냐면 이 사람들이 소구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집단이 있거든요. 요번에 뭡니까? 윤석열 그 협박한 사람 있잖아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그다음 잡혀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은진이라는 것을 이제 우한에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개란 2개를 갖고 있어.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다가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웃자고 한 얘기가 그 정도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막말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바로 그 발언. 그 단어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하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제가 비속어인 줄 알았으면 썼겠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고 있는 이유. 임계점을 넘어선 발언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나경원 대표의 그 정말로 입에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말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 저질스러운 발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3시간 반 만인가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본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썼을 뿐이다. 뭐 절대 그런 의미를 뜻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아니 저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규탄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런 뜻 아니었다. 나는 그 뜻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과입니까? 저는 사과의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제발 보도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자 입막음용 문자 메시지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기자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줄임말을 쓸 때는 도대체 그 줄임말이 뭘 줄임말인지는 알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썼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문바라 뭐 그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문노스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면은 일베거든요. 그 집단의 언어가 공당의 원내대표 입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경로 말이죠. 그걸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그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때 반응이 있죠. 각 당의 반응. 그 민주당에서는 그 모든 여성 당원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규탄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좀 지나서 과거를 좀 보자고요. 과거에 이종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년 서슬이 펄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그녀는의 약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그 사정없이 비난을 하죠.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그 여성운동가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정말로 잘못된 건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그 소위 자기가 지지하는 그룹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약간은 이제 갈등 분위기로 가게 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아까 낡은 이념 잣대, 바로 이 공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받아친 것이었죠. 그 뭐 좌파 운운하는 것, 뭐 좌파 독재 운운하는 것이 다 낡은 이념에서 비롯된 얘기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오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완강하게 제재를 계속하고 봉쇄하고 고립시켜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이 있고, 또 한편에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우리의 요구인 비핵화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약간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낡은 이념의 굴레예요. 저는 잣대가 아니고 뭐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뭐 무조건 북한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압박해서 그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낡은 이념의 굴레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떤 보수 정권도 어떤 보수 우파도 실제로 북한을 말하자면 압박만 해서 아니면은 규제만 해가지고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병행하되 투트랙으로 어디에 좀 더 중심을 둘 것인가 균형 있게. 이를테면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니,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지금 퍼주기 한다고 하고 있고 북한에 질질 끌려간다고 하고 있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장군 멍군식의 논란이라는 장군 멍군이 아니라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또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이를테면 제재를 지금 당장 다 해제해버리고 그냥 북한의 말만 믿고 다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양극단에 우리 이른바 보수 쪽에도 좀 더 강경하고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쪽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부는 있죠. 일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님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기타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관여와 개입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좌파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독재란 무엇이냐? 있는 제도 위에서 제도를 뛰어넘어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걸 독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요소가 사실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청산 2년 동안 한 거에 사실상 그게 얼마나 컸어요.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를 뛰어넘었죠. 법원 가서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한 수사가 한두 가지예요. 보세요. 어떤 수사가 그렇습니까? 아니 기무사 계엄문건, 장학선, 장자연, 그건 대통령 지시가 없어도 수사해야 될 사안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무장관 하는데 왜 나서갖고 맨날 수사하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잘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잠시만요. 아니 이수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를테면 내가 할게요. 검찰권은 행정부의 권력입니다. 행정부의 권력이어서 대통령이 부패와 이를테면 반민주를 엄벌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절차와 진 의원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수사의 결과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